지금 전국은 갑자기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본격적으로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두운 얼굴, 앞으로 정략의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의 행보를 가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아시고 오늘도 각을 세운 안철수 대표도 파악하고 계신 분이죠. 박지원 전 대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귀한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본의 아니게 오늘 모셨던 이유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추천하신 분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때 네네.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했고 네. 이번에도 그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또 광주 5.18 단체들을 설득해서 아, 그러셨군요. 저에게 네. 이해한다고 해서 저한테 이해하면 안 된다. 언론에 밝혀달라. 네.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애석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표결 상당히 미묘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찬성하고 반대가 같고요. 무엇보다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이 당의 힘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안철수 대표 측은 환영한다는 측의 입장을 내놨었거든요. 이 표결, 표심 어떤 걸 겨누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디테일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의 저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가지고 과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겠느냐 아, 그렇게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표결 결과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취임 4개월 만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촛불을 들던 심정으로 네. 취임사, 5.18 기념사, 특히 테이크아웃 커피를 뽑아들고 수석들과 와이셔츠 바람으로 청와대 경내에서 네. 토론하던 그런 취임초로 돌아가야지 네. 이걸 과민 반응하고 네. 신경질적으로 무슨 당이 이랬다, 횡포다 저렇게 반응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취임 4개월 만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판관으로 추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부결에 대해서 청와대는 심각한 민의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었는데요. 저 부결 왜 된 것 같으십니까? 무엇보다도 기독교계에 계신 분들의 문자도 많았고요.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체가 갖고 있는 철학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었거든요. 저는 청와대 비서실과 민주당의 설득 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네.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통진당 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소수 의견은 저도 주장했던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언론이,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김희수 헌법재판관의 소수 의견은 통진당을 찬성했고 네.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반대했다 하는 것으로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동성애 문제로, 특히 군 형법 문제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지만은 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청와대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에게 이러한 설득과 네. 대국민 설명을 해라 했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데, 네.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데 무슨 또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호남 출신인데 어떻게 국민의당이 반대하느냐? 네. 이건 오만의 극치입니다. 어떻습니까? 지지율 말씀하신 김에요. 오늘 문 대통령 리얼미터 지지율을 보니까 2주 연속 하락을 했던데 70% 아래로 69.1%를 기록했습니다. 저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요 다음 대통령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에 앞장서야지
무슨 파퓰리즘에 젖어가지고 인기 발언, 사이다 좋지만 합니까? 이러면은 되지 않죠. 네. 그리고 취임 4개월 만에 얼마나 오만해졌어요. 그걸 여당의 중진인 네. 유인태 전 의원이 맨 먼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 그런데 최근에도 네. 협치, 대국민 설득했습니까? 이러고 지금 와서 청와대에서 저런 반응 내세우고 네. 무슨 국민의당이 어쩌니 호남이 어쩌니 안철수가 어쩌니 저런 식의 자세는 네.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이 이번엔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취임 초로 돌아가면은 네. 다시 한번 기회가 있고 우리나라가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과 관련해서요, 안철수 대표도 목소리를 냈던데, 부쩍 안철수 대표 보니까 요즘 정부에 대해서요, 압박이라든지 공세라든지 정과 달리 각을 세워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 5박 6일이었나요? 상당히 공들이시던데 곁에서 지켜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 다 함께 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선 우리 국민의당이 단결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의원님 나오네요, 모습이요. 예, 저 장면이 시장인가요? 순천 웃장인 예. 것 같은데, 저 전어입니까? 예, 저는 근데 이게 뭐 특정인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전어 잡으시는 거하고 의원님 전어 잡으시는 거하고 좀 생선에 대한 장악력이 좀 다르네요. 현장 강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철수 대표가 저런 점이 있죠. 네, 그 저렇게 잡아서 내가 불뚝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어라 네네. 했던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건 뭐 또 재미있게 웃자고 한 얘기죠. 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네, 또 안철수 대표의 부족한 점도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 네, 정치고 같은 정당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저런 말단지엽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당대표 경선은 치열하게 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네, 승자에게 협력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광주 전남 저렇게 현장을 다니니까 네, 우선 광주 전남 시도민들도 국민의당이 움직이기 시작하네. 아, 이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군. 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좀 꿈틀거리더라고요. 생동감이 예, 있어졌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의 이번 광주 전남 행보는 네, 나름대로 네. 꿈틀거리게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잘한 겁니다. 많이- 다음 주에는 이번 네. 주죠. 또 전라북도를 가는데 더 촘촘하게 일정을 잘 짰더라고요. 아니 확실히 전보다는 행보할 때요, 이 스윙폭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권력의지도 해야죠. 붙어 있는 것 같고요. 호남은 그러나 민심이 움직였습니까? 최근 계속 보면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한번 직접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호남 민심은 비교적 크게 요동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네. 최저임금 인상, 건보 적용, 비정규직 다정규직화, 네. 통상임금, 아동수당, 노인수당 인상해달라 해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들으시면 좋죠, 다. 네. 그러나 그 재정은 어디서 백업합니까? 네.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 탈원전 누가 반대합니까? 네. 전기세 팩단. 또 사실 사드만 하더라도 오락가락 하다가 6개 놓고 중국 보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잘할 때는 박수치고 금을 쳐놓으니까 기다려 오잖아요. 빠져오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가 됐지만은 컨벤션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갈등이 시작됐어요. 저항이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국회에서 네. 이중대처럼 어물어물하지 않고 선도 정당으로서 민심을 파악해서 치고 나가면은 기회가 올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지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지금 그러면 잘하고 있어요. 뭐 이 지지율이 착시인 겁니까? 아니면 공정한 반영인가요? 90%대에서 네.
60%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만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을 해라, 네. 설득을 해라 하니까는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까 나를 따르라. 깃발 들고 안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지도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잘해서 올라갈 일을 해야지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장으로 가서 네. 저렇게 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의원님의 이 솔직한 대담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부산시장 출마가 바람직하다 말씀하셨는데 전국 정당으로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오늘 보니까 정의당과 같더라고요. 그래도 3당인데 최하위 수준이어서 어떻게 이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할까요? 혹시 안철수 대표는 지금도 부산시장 나가는 게 적당하다고 계속 그건 뭐 보시는지. 제가 네. 당대표 나오려고 할 때 네. 나오지 않는 게 좋다. 아,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방법상 얘기를 한 거죠. 네.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DJ의 해안과 리더십을 안철수가 가져야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네. DJ가 영국에서 귀국해가지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정치하고 아무 관계없었던 조순 부총리를 영입해가지고 서울시장으로 내보내서 25개의 구청장 중 네. 22개를 이겼습니다. 서울시의원 128명인가 해서 네. 120명을 이겼습니다. 구청장 다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조순 시장이 새누리당 이해창 후보 뭐 대통령 후보로 가니까 이번에는 네. 고건 총리를 영입해가지고 똑같은 승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 우리가 당외에서나 당내에서 훌륭한 후보감을 내세우면은 지금 서울 시민치고요. 자기 동네의 구청장, 서울시의원, 구의원 이름 아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호남, 네. 대전 이런 데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내 인사 한 분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당내 인사로는 손학규 같은 분이 어쩌냐. 네. 그리고 안 대표는 미래를 위해서 고향인 부산에 가서 한번 뛰어봐라. 네. 승리하면 더 좋고 네. 실패하더라도 노무현, 문재인 이 두 분도 실패했지만은 대통령 됐지 않느냐. 이런 걸 해보자는 거였어요. 혼자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분을 모시는 해안가 리더십을 갖추라. 서울시장 당연히 그렇죠. 도전보다는요. 네. 이야기를 혹시 안철수 대표한테 하신 적 있으십니까? 했어요. 뭘 하시던가요? 아직 그러한 것은 네.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네. 여전히 토론은 진행 중인 걸로 제가 듣고 있겠습니다.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하겠죠. 뭐 여전히 오랜만에 들어도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요. 예, 감사합니다.